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따라하는 베이킹 도쿄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그 30번째 이야기 파운드 케이크 완전 정복 마지막 편으로 제노와즈 반죽법으로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보겠습니다. 제노와즈 반죽법이란 생크림 케이크의 베이스로 많이 사용되는 스폰지 케이크의 일종인 제노와즈를 구울 때 사용하는 반죽법인데요. 계란에 설탕을 넣어 거품을 낸 후 박력분과 녹인 버터를 넣어 구워내는 방법입니다. 지난 3번의 영상에서 올인원 반죽법, 플라워 베터 반죽법, 그리고 슈가 베터 반죽법의 공리법과 변리법으로 파운드 케이크를 함께 구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재료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박력분, 버터, 설탕, 계란을 각각 100g씩 사용할 건데요. 거품을 낸 계란이 반죽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므로 오늘은 베이킹 파우더는 넣지 않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믿고 따라하는 베이킹 도쿄 아줌마의 각종 레시피는 아래 더보기의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파운드 틀에 유산지를 깔아 준비해 두고 오븐은 170도로 예열해 둡니다. 그리고 버터 100g을 중탕으로 녹여서 준비합니다. 이제 계란에 설탕을 넣고 거품을 낼 건데요. 오늘은 뜨거운 물 위에 볼을 올려서 중탕으로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100g에 설탕 100g을 넣고 핸드믹서로 거품을 내주세요. 설탕이 다 녹고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가 될 때까지 거품을 낼 건데요. 온도계로 재보면 약 38도에서 40도 정도가 되는 시점입니다. 온도계가 없으시면 손으로 만져보아 살짝 따뜻한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엔 중탕에서 볼을 내리고 계속하여 핸드믹서로 거품을 냅니다. 흐린 미색이 되고 작은 거품이 촘촘히 올라오며 거품기로 반죽을 위에서 떨어뜨려 보았을 때 이렇게 자국이 남는 정도가 되면 핸드믹서를 멈추고 박력분 100g을 2번에 나누어 체에 쳐서 넣고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아래서 위로 떠 올리듯이 살며시 반죽을 섞어줍니다. 하얀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반죽이 섞이면 이제 녹인 버터를 넣을 건데요. 먼저 녹인 버터가 있는 용기에 반죽을 조금 떠서 넣고 위스커로 녹인 버터와 반죽을 섞어주세요. 저는 녹인 버터 용기가 너무 작아서 중간에 용기를 바꿨는데요. 용기는 달라졌지만 앞의 영상과 연결된 작업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버터의 양이 너무 많아서 고무주걱으로 섞으면 이렇게 잘 안 섞이니 위스커 사용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무주걱으로 받쳐가며 반죽에 다시 넣고 고무주걱으로 아래서 위로 떠 올리면서 반죽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살며시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레몬즙 15g, 레몬 제스트 반 개분을 넣고 가볍게 섞은 후 유산지를 깔아 준비해 놓은 파운드 틀에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녹인 버터를 사용할 경우 반죽이 묽어서 반죽의 중앙을 오목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파운드 틀을 가볍게 내리친 후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약 45분간 구워줍니다. 파운드 케이크의 갈라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븐에 넣고 15분 후 물을 묻힌 나이프로 중앙을 갈라주었습니다. 파운드 케이크의 갈라짐을 예쁘게 하는 팁에 관하여는 플라워 베터 반죽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아래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약 45분 후 갈라진 부분이 건조해지고 꼬치로 찔러보아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구워진 건데요. 그럼 식힌망에 꺼내고 저는 지난번과 똑같이 그람 마니에를 윗면에 발라주었는데요. 시럽이나 다른 류키르를 발라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다 식었으면 유산지를 떼고 랩에 싸서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면 더욱 촉촉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노와즈 반죽법으로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보았는데요. 상온 버터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촉촉하며 입자가 곱고 폭신한 식감으로 카스테라와 같은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노와즈 반죽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첫째, 계란과 설탕으로 거품을 낼 때
반죽의 온도에 주의하시며 충분히 거품을 내어주는 것과 둘째, 녹인 버터를 섞을 때 거품이 꺼지는 것을 주의하며 잘 섞어주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녹인 버터가 잘 섞이지 않으면 완성된 후 케이크 겉면에 버터가 흘러나와서 오일리한 케이크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 파운드 케이크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올인원 반죽법은 모든 재료를 한 번에 섞어서 만드는 방법으로 상온 버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녹인 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반죽이 분리될 염려 없는 간편한 반죽법이며 촉촉하고 묵직하며 깊은 버터의 향을 느낄 수 있었으나 케이크의 촉감은 살짝 거칠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플라워 베터 반죽법은 상온 버터와 박력분을 먼저 섞는 방법으로 이 방법 또한 반죽이 분리될 염려 없는 간편한 방법이며 입자가 곱고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버터의 향이 부족한 듯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의 슈가 베터 반죽법에서는 공리법과 변리법의 두 가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공리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맛보실 수 있는 파운드 케이크다운 맛을 내지만 반죽이 분리되는 것에 주의하며 작업을 하셔야 하고 변리법은 프렌치 머랭을 단단히 잘 만들어야 하고 머랭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을 해야 하지만 반죽이 분리될 염려 없이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만든 제노와즈 반죽법에서는 녹인 버터를 사용하였는데요. 녹인 버터 대신에 태운 버터를 사용하시면 더욱 진한 버터의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태운 버터 만드는 법은 초코칩 쿠키 만들기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못 보신 분은 더보기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같은 재료와 같은 분량으로도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따라 케이크의 부푼 정도와 식감, 풍미, 그리고 맛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익혀두시고 재료와 파운드 케이크 틀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어레인지하여 구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지난 브이로그에서 만들었던 바나나 타르트를 함께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브이로그의 바나나 타르트는 맛에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서 레시피를 조금 수정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레시피 관련하여 그동안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요. 내용에 따라 레시피 기획과 테스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요청하신 순서대로 영상 제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리고 소중한 댓글과 좋은 의견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도쿄 아줌마에게 큰 힘이 됩니다.